네, 안녕하세요. 철학본색입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두 번째, 매매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분배입니다. 포트폴리오 분배는 소수 종목을 선택했을 때의 리스크 차단, 그리고 종목 간의 연관성을 줄여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종목별 공격성이 심한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포트폴리오 분배는 연관성이 없는 섹터를 선택하고 공격주와 방어주의 비율을 설정하여 변동성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섹터를 선택하고 이 섹터들은 연관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 왜 연관성이 없어야 되냐 하면은 공격주가 올라갈 때, 이제 공격성이 높은 섹터가 올라갈 때는 이제 방어주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방어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 공격주가 올라갔을 때의 공격주를 매도하고 방어주를 매수합니다. 혹은 이제 공격주가 떨어지고 방어주가 올라갈 때 방어주를 매도하고 공격주를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순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순환성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순환성은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렇게 공격주, 좀 변동성이 심한 공격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방어주들, 이제 금이나 담배, 술 혹은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방어주들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형식을 띠면서 얘네를 매도하고 얘를 매수하고, 혹은 반대로 얘네가 올라갈 때는 얘네를 매도하고 방어주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순환할 때를 이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공격주와 방어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방어주와 공격주의 비율을 설정한 이유는 이제 1대 0으로 공격주를 다 몰빵했을 때보다 수익이 적겠죠. 하지만 이 방어주가 공격주의 높은 변동성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0대 1보다는 공격주가 더 높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여줍니다. 저는 수익률이 시장을 이기도록 설정하고 싶어서 3대 1로 75대 25로 설정을 해놨고, 실제로 이 공격주인 첨단 기술,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까지 하면은 55%, 그리고 필수 소비재를 20%로 해서 한 2.75대 1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주의 대표격인 버크셔 해서웨이와 공격주의 끝판왕인 이제 나스닥 지수를 비교했을 때 이 구간에서 보시면 방어주는 올라가고 공격주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성이 적어서 서로를 상호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매수 매도 원칙입니다. 저는 매수 매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고, 이 중요한 종목은 가중,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와 볼린저 밴드를 참고하여 매수 매도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시장의 전체적인 열기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고, 볼린저 밴드는 개별 주식의 과매도, 과매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수를 참고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 배제될 수 있고, 그리고 과매도일 때 매수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과매수일 때 판매할 수 있는 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 매일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일단 저는 높은 수익률을 원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 높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테슬라나 중소형 테크주가 많고, 그리고 매일 매수를 및 매도를 하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자동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저점, 고점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중간으로 맞춰지고, 이것도 분할 매수를 하면 중간, 그리고
얘도 분할 매수, 이 뉴스케일 파워도 분할 매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정이 간단하다는 점. 이제 한 달에 20일 투자할 수 있는데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면은 곱하기 20을 했을 때 한 달 투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42,000원을 하루에 기본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한 달에 약 80만원 투자하고 있고,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율에 맞게 금액을 설정합니다. 이 가중을 설정하는 것인데, 1,000원 기준으로 좀 중요도 순으로 배열했을 때 이런 식으로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3,000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주와 방어주를 나눠봤을 때 공격주는 총합 32,000원, 그리고 방어주는 총합 10,000원으로 총 기본 시나리오당 42,00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투자 규모가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든다 했을 때 이 기본 1,000원 기준을 1,200원으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1,500원 이런 식으로 올려서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조정이 쉽다. 그래서 매수 방법은 일단 시장이 공포 구간일 때,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쪽에 있을 때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왜냐면 과매도 구간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21선에 걸칠 때, 볼린저 밴드 중간선이 21선에 걸칠 때는 1,000원 기준을 유지하여서 원래 금액 그대로 기본 시나리오로 매수하고, 두 번째 이 중간선과 하단선의 중간에 있다, 이제 주가가 이 중간에 있을 때는 1.5배수로 곱합니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3,000원이었다가 4,500원이 되고, 오클로는 1,000원이었다가 1,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제 터치해버렸다, 뚫어버렸다. 그럴 때는 2배수를 곱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립 탐욕 구간일 때, 중립이거나 탐욕 구간, 이때는 매수를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수 기준을 또 높여가지고 21선일 땐 원래 했다가 이제 탐욕 중립 구간일 때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때 중간 부분에서 1배수, 그리고 하단을 뚫었을 때는 1.5배수로 이제 공포 구간일 때보다는 더 소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종목을 도입했을 때, 혹은 이제 손절하거나 익절해서 목표치를 채워야 될 때, 그럴 때는 1.5배수를 추가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방식은 일단 제가 담고 있는 주식들이 거의 다 중소형주나 테크주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거품 혹은 이제 기대에 의한 상승이 많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부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터치했을 때 3%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많이 매도하거나 더 적게 매도할 수 있는데, 더 많이 매도하게 되면은 장기 투자 베이스가 깨지기 때문에 3%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절 손절 라인 구축입니다. 일단 이 세 번째 원칙의 목적은 일단 최후의 보루 그리고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진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감정이 많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익절 라인은 일단은 손절이 아니고 익절이기 때문에 과열된 종목, 예를 들어서 이 한 종목이 한 70%까지 뛰었다. 그럼 좀 과열이 됐죠. 그러면 좀 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익절 라인, 최대 익절 라인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조금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때 이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50%를 넘어갔을 때 제 수익률상 그랬을 때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익절 기준은 20%, 그러니까 50%에서 20%로 빠졌을 때 50% 매도, 그 다음에 10%로 빠졌을 때 그때도 50에서 50%니까 25까지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손절 라인. 이것이 일반인이 제일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손절 라인은 어떤 종목을 도입을 했는데 이 매도세가 강하다, 그래서 사자마자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나 그럴 때는 이 하방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손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손절 라인을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손절 라인은 이런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스트래티지의 차트를 보면 이때 기간 조정을 통해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서 이 지지 라인, 그리고 이 1번 라인도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지 라인, 1번 지지 라인을 먼저 돌파했을 때, 터치했을 때는 아직 모르니까 확실히 돌파했을 때 50%를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라인도 만약에 확실히 돌파를 했다, 그럼 다 팔아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손절 라인 이런 거를 구축해 놓은 걸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 걸 보면은 실제로 제 매수 내역인데, 이렇게 터치했을 때 많이 팔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고, 이때는 더 강도가 높겠죠? 그때도 사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익절 라인.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이 종목이 이때 샀을 때 75% 올라갔으니까 50% 넘어갔죠? 그러면은 과열 기준으로 보고, 이때부터 감시를 시작해서 제 수익률이 20%가 왔을 때 이때 50%를 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식으로 익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쪽을 뚫어버렸죠. 확실히 이때 반등을 못 해줘가지고 실제로 6만원 정도를 손절하는 이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1년 동안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 시드머니가 250만원에서 지금 가치를 봐보면 530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 조정이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더 시드 규모가 커진다거나 그럴 때도 이 똑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게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